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저는 렉서스 UX를 시승하기 위해서 이곳 잠실에 있는 커넥트2에 와 있습니다. 이곳 커넥트2는요 렉서스 차량뿐만 아니라 다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소품들을 전시해 놓는 그런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렉서스 UX를 조금 있으면 시승할 텐데요. 렉서스의 막내 모델입니다. 그만큼 가격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엔트리 가격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승을 통해서 이 주행 성능이라든지 다양한 편의 사양들 이런 것을 확인할 텐데요. 어떤 특징들 가지고 있고 어떤 장점들을 한번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서스 UX는 스핀들 그릴로 대표되는 렉서스의 강렬한 디자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빛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휠아치 주변의 조형미라든지 차량의 전축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덕분에 큰 크기의 SUV는 아니지만 옆에 있는 차량을 다른 차량들을 주눅들게 할 만큼 박력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주행과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없이 부드럽고 상당히 상냥한 모습에 안심하게 되는 이러한 상반된 매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향성은 렉서스의 신형 ES 이후에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플랫폼을 바꾸고 파워트레인을 바꾸면서 이 주행성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렉서스만의 특성은 꾸준히 고수하고 있는데요. 정숙성과 안락성을 바탕으로 한 쾌적성이 바로 그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UX는 렉서스의 엔트리 모델로 젊은 세대를 위한 렉서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젊은 소비자들이 모두 고출력이나 단단한 하체로 이렇게 대변되는 스포티한 감각을 모두 다 선호하는 것은 아니겠죠.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렉서스가 표방하는 깔끔하고 깊이 있는 주행이 UX에도 녹아들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의 크기는 전장 4495, 전폭 1840, 전고 1540이었고요. 차량의 측면과 후면, 차체 곳곳에 복잡한 프레스 라인들이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핀들 그릴 하단에는요, 실버 프레임의 언더가드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시승 차량은 UX250H 모델로요, 리어 엑셀의 저속용 모터를 갖춘 AWD 사양입니다. 차량의 가격은 5,410만원으로요. 1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4,510만원으로 그 구동 방식과 옵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실내는 차량 크기에 비해 다소 꽉 찬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경우에는 시트의 위치를 조절하면 좀 적당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지만요. 2열 공간 같은 경우는 다소 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가 빠듯하게 들어갈 정도이고요. 성인 2명이 타기에 적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머리 위 공간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스타일을 중시하는 경우 이 SUV임에도 불구하고 2열 헤드룸 공간이 좁은 경우가 많지만요. UX는 이런 점에서는 좀 의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타일이 우선시된 만큼 적재 공간의 용량은 220리터에 그쳤는데요. 2열 시트를 모두 접더라도 1000리터가 채 되지 않는 적재 공간을 보였습니다. 흔히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에는 배터리 탑재 때문에 적재 공간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이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솔린 모델도 적재 공간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단 1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트렁크 하단 그 보드 아래쪽에 45리터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캐리어나 골프 가방 2개 이상을 좀 넣는 것이 어려울 듯한 이 적재 공간을 보였습니다. 2열 공간이나 적재 공간이 좁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 UX는 개발 초기부터 1열 공간을 위주로 좀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개발자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위해서 적재 공간이 희생되었다는 이 렉서스의 설명은 사실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컴팩트 SUV라고는 하지만요, UX는 길이가 4.5m, 폭이 1.84m, 휠베이스가 2640 정도로 적당히 큰 사이즈의 SUV 모델입니다. 비슷한 크기의 국산 SUV로 투싼이나 스포티지 정도의 크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세르는 SUV라고 해도 활용성이 부족한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크기의 프리미엄 SUV 모델들은 보통 400에서 450리터의 이러한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이의 질감을 표현했다는 대시보드 트림과 또 누비옷을 모티브로 한 시트 표면같이 UX에는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렉서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러한 요소들이죠. 하지만 기존 모델에 적용됐던 터치 패널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나 계기판 우측에 위치한 드라이브 모드 버튼 같은 경우에 익숙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도와 기존 렉서스의 실내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터치패드 상단에 위치한 오디오 스위치도 이번 UX를 통해서 처음 선보인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센터페시아에 오디오 관련 버튼들이 이 공조장치와 함께 구성되어 있었지만요, 센터 콘솔 박스 앞쪽에 위치하게 되면서 이 사용하기가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오디오 버튼들의 위치를 바꾼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가볍게 팔을 올린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 편리함, 그리고 두 번째가 전방 시야 확보를 위한 구성이라는 점입니다. 오디오 버튼들이 기어 노브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시보드의 높이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전방 시야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과가 크게 높지 않은 차량이긴 하지만요, 전방 시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A필러의 두께도 얇고 특히 사이드 미러와 A필러 사이의 간격이 넓어서요, 시야를 가리는 부분을 크게 줄였습니다. 대시보드 부분의 가죽 소재의 질감이나 루프를 덮은 패브릭 소재의 촉감, 또 완만한 곡선과 부드러운 질감으로 처리된 각종 버튼들, 여기에 알루미늄을 가공해 만든 버튼들의 잡는 느낌까지 모든 부품의 품질과 촉감에서 탑승자를 배려한 렉서스 감성 품질이 엿보이는 그러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예로 프론트 파워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요, 닫히기 직전에 미묘하게 속도가 떨어지면서 부드럽게 닫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사실 이러한 기능 자체가 제조사 입장에서는 차량의 비용, 생산 비용, 또 판매 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렉서스 브랜드의 차량임을 좀 실감케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UX의 파워트레인은 새롭게 개발된 2.0L 자연흡기 4기통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됩니다. 엔진 출력은 146마력, 여기에 80kW의 전기 모터가 결합이 돼서 시스템 총 출력은 183마력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토요타 캠리에도 적용됐던 그 엔진으로요, 고효율과 성능의 양립을 실현한 엔진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스에 탑재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비해서 상당히 강력하고 가속시에도 분명히 여유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하면 떠오르는 이 귀를 자극하는 부미음이라든지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소리만 크게 날 뿐이지 속도가 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도로 상황에서 조용하고 부드럽게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도로의 흐름을 타고 가볍게 달린다면 흡사 LS 하이브리드 모델처럼 조용하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의 정수성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AWD 시스템의 경우에는요, 전후 구동력 배분을 100, 그리고 전륜의 100, 후륜의 0에서 전륜 20, 후륜 80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후륜에 탑재된 전기 모터는요, 시속 70km 이하에서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급출발할 때 이 뒷바퀴가 헛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구동력을 잡아주는, 구동력으로 확보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렉서스의 차량들은 안전, 안심이라는 주제로 운전의 즐거움을 중시하면서 또 기존 모델들보다 약간 탄탄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UX 또한 이러한 성향에 따라서 고속도로에서의 주행에서도 불안감을 크게 찾을 수가 없었고요. 부드럽고 온화한 주행 감성, UX의 캐릭터와도 잘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요타와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모델 가운데 이 미묘한 가속과 감속 시에도 차량을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이 경쾌한 이런 주행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UX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했습니다. 렉서스 브랜드가 처음 시작되었을 무렵 분명 렉서스 브랜드는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들과는 좀 다른 고유의 프리미엄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UX, 당시 내걸었던 이 어렵지만 야심찬 목표를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차량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다소 소소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렉서스다운 고급스러움을 한껏 품고 있는 이 UX는요, 렉서스의 구매층을 더 넓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플레이어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렉서스 UX 시승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좀 얘기를 하자면요, 정말 스트레스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차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렉서스 UX가 정말 최적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속 주행에서의 이러한 차량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와인딩 로드에서 좌우 롤도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렉서스답게 정말 조용한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엔진음이 뭐 크게 들려온다거나 노면음이 크게 들이친다던가 뭐 그러한 부분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정말 스트레스 없이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시간만 된다면 정말 멍 때리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좀 한동안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좀 차를 타고 달리고 싶을 만큼 정말 편안한 주행 가능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렉서스의 막내 모델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UX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렉서스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롱텀 시승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UX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습니다.